안녕하세요. 최성혜입니다. 오늘의 지구 시민 이야기는 바보 의사 장기려입니다. 바보가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의사인데 바보일까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이분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도 칭송이 되는데요. 제가 가장 본받고 싶은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신이 돌보는 환자를 자신의 가족처럼 진심을 다해서 돌봐주었다고 하거든요. 이분의 이야기는 6.25 한국 동란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이미 그는 경성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고향이던 평양에서 의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사가 된 이유가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본 채 죽어가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하거든요. 아마 이분에게 부모님도 좋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특히 그의 할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이 돼요. 그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가 옷을 입으면 따뜻한데 그것은 옷 자체가 따뜻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나는 열을 옷이 가둬두기 때문이란다. 너는 몇 겹의 옷을 입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옷이 되어서 그 사람을 덮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그는 의사가 돼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6명이나 낳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의사로서 바쁘게 지냈는데 그러다가 6.25 전쟁이 났고 그는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느라 가족과 미처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부상 호송병들을 실어 나르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마침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짐을 갖고 와서 함께 얼결에 그냥 남한에 오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가 탄 부상병 호송 트럭이 평양 근처를 지나칠 때 나머지 자녀들을 업고 걸리고 하면서 피난민 대열에 있던 아내와 아이들을 보았지만 이 장기려 박사는 자신의 가족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아픈 병사들이 못하거나 지연될 것을 우려하느라고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와 나머지 가족들이 영영 이별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두고두고 가슴 아파했다고 해요. 전쟁 중에 부산에 도착한 그는 약과 의료진의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 병원을 차렸고 특히 돈이 없어서 병원에 오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더욱 각별한 정성을 쏟았습니다. 한 번은 온몸에 3도 화상을 심하게 입은 남자분이 오셨는데요. 당시에 한국의 의료술과 약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어서 미군 병원에서 화상 전문의를 데리고 왔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의사는 고개를 흔들면서 화상이 너무 심해서 희망이 없다고 돌아갔대요. 이때 장기려 박사는 내가 만일 그 환자라면 살고 싶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를 온 힘을 다해서 치료를 해줬답니다. 그분은 아주 흉측하게 불탄 얼굴과 몸을 보고 절망했지만 장기려 박사의 따뜻한 위로와 아주 오랜 기간 정성을 들이면서 이렇게 보살펴 주는 걸 보면서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이처럼 애써서 살리려고 하다니 내가 뭔가 살아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용기를 내어서 살았다고 해요. 이분의 이름이 최규철 님인데 나중에 이분 이야기를 또 따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병원비를 못 내서 퇴원을 못하는 농부가 장기려 의사에게 막 하소연을 했대요. 내가 이제 지금 한창 모내기 철인데 집에 가서 일을 해야지 돈을 벌어서 갚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장기려 박사가 내가 밤에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집에 가서 농사 열심히 짓고 열심히 사시라고 그러면서 그분의 그 병원비를 자신의 월급으로 갚아줬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월급을 길 가던 거지에게죠, 봉투째 주기도 해서 어떤 때는 또 외투째 벗어주기도 하고 이래서 정말 돈이 없는 것은 일상 다반사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그를 바보 의사라고 불렀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주면서만 살았을까요?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그분의 마음속에는 북한에 두고 온 2남 3녀의 자녀와 사랑하던 착한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대요. 굶어 죽지 않았을까? 혹시 남편과 둘째 아들이 남한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핍박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때마다 내가 여기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누군가가 북한에 남겨진 내 가족을 돌봐주겠다. 그런 돌봐주겠지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아직 젊기도 하고 능력도 있고 또 유명하기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겠느냐 하면서 재혼을 권했어도 두고 온 아내를 생각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85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까지 독신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만나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요. 그리고 돈보다 환자를 고쳐주는데 몰두했던 그의 일화는 또 많이 있는데요. 한 번은 누군가가 이렇게 그 미국에서 보내온 어떤 큰 기부금을 줬다고 해요. 그때 당시는 정말 너도 나도 다 가난할 때였는데 그때 장기려 박사는 이 월급을 나눠줄 때 그때 그 직급에 따라서 월급을 나눠준 게 아니라 직원의 가족 수대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10명이었던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많이 드리고 자기는 아들과 둘밖에 없으니까 가장 적게 받았다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는 착하기만 한 의사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의 의술은 아주 뛰어났고 안목은 놀랍도록 시대를 앞서 있었습니다. 1959년에 최초로 간암을 크게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성공했고요. 또 가난한 사람도 돈 걱정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최초 의료보험제도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1968년에 창설했습니다. 이때 그 보험료가 얼마였냐 하면요, 60원인데 담배 한 갑 값이 100원일 때 담배 한 갑 값도 안 되는 60원을 내고 나중에 자기가 아플 때 이제 병원을 치료를 무료로 받게 한 거죠. 이것이 이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보험제도의 모델이 되어서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미국조차 부러워할 정도로 전 국민이 저렴하면서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장기려 박사의 크고 작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지만 두 가지만 더 해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꿈에도 그리던 아내와 그리고 가족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막상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가 왔을 때 다른 분들도 얼마나 애타게 보고 싶겠냐며 자신의 명성으로 우선권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른 가족에게 양보를 했답니다. 결국은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으로만 그리다가 가족을 못 보고 가시게 되었죠. 조그만 권력만 있어도 편법까지 끌어들여서 가족에게 온갖 이득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참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하나는 그는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몸도 아팠을 때 자신보다 더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꺼이 진료를 도와주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집조차도 없이 병원 위에 작은 옥탑방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급하면 빨리 가서 도와주려고. 그래서 집 한 채 가지지 않고 가신 거죠. 장기려 박사에게 의술은 아픈 사람들을 위한 도구였지 자신의 재산, 명예, 안락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돌아가신 후에 유품이 아주 단촐했던 두 분이 더 떠오릅니다. 한 분은 평생 인도의 독립을 위해 사셨던 간디인데 안경과 실 잡는 물레 하나 남겼다지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가장 불쌍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돌보던 캘커타의 성녀 마더 데레사인데요. 이분 또한 유품이 옷 두 벌과 신발 한 켤레라고 하잖아요. 이들은 물질적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부자라서 물질로 채울 필요가 없었나 봅니다. 오늘은 의사로서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었지만 진심을 다해서 정성껏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아낌없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을 살리는데 봉사하기 위해서 썼던 바보 의사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